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5자녀 이상 가정에 해마다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출생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인데 충북 인구의 절반이 넘는 청주시만 제외라고 합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5자녀 이상 가정에 매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녀 1명당 100만 원씩,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줍니다. 출산 육아수당 등 기존 다양한 지원과는 별도로 다자녀 가정에 더 얹어주는 혜택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도 덜어질 전망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때문에 대출하면 원금 1,0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최대 5%까지 이자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이라 최상위 고소득자가 아닌 대부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저출생 추가 대책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이나 돌봄도 계속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충북 인구의 절반인 청주시는 이 추가 대책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추가 대책에 따른 비용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4대6 또는 5대5로 분담해야 하는데 청주시가 예산과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금액은 많지 않아 보여도 출생률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정책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청주시의 추가 부담은 13억 6천만 원. 청주시 보육, 가족, 여성 분야에 편성된 올해 예산 4,304억 원의 0.3%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출산 육아수당 도입부터 불거진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근본적 이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 3월 26일 각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 바로 다음 날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 최대 현안인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타운 조성 사업이 첫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요구했지만 탈락했습니다. 과기부는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과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대병원을 비롯한 도내 병원 4곳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지원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열흘 동안 인턴 35명, 레지던트 21명 등 모두 56명에 대한 모집 절차를 진행했지만 원서 접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충북대병원 전공의 114명 중 112명이 이탈했고 사직 의사를 밝힌 6명은 사직 처리됐습니다. 청주 하나병원과 효성병원, 한국병원도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 대응 댐을 짓겠다며 지난 30일 발표한 전국 14곳의 후보지에 충북에서는 단양이 포함되는데요. 이에 단양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밝힌 신규 댐 후보지는 모두 14곳, 충북에선 단양군이 유일합니다. 단양군 단성면에서 충주로 흘러들어오는 단양천 하류를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서남 계곡이라 불리는 이곳에 높이 47m, 길이 400m 규모의 댐을 세워 2,600만 톤의 물을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한강 수계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그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후보지에 오른 단양군은 당혹하면서도 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댐 건설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충주댐 때문에 많은 지역이 수몰되고 이주한 아픈 경험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주댐 수몰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과의 많은 그 협의 토론, 의회도 그렇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우선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더욱이 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은 단양 8경 가운데 3곳이나 있는 서남계곡. 살고 있는 주민은 많지 않지만 단양의 대표적 관광 명소입니다. 청정지역인데 이런 데가 댐이 건설이 돼서 수몰이 된다면 우리 국민으로도 그렇고 여러 입장에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단양에서 신단양으로 이주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인데 또다시 여기에 제 땅이 모르게 수몰이 된다 그러는 거는 황당스럽고. 환경부는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가 일부 댐은 빠르면 2027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8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반대나 걱정을 알고 있다며 계속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에선 벌써 의심 어린 시각입니다.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뜻이 반영이 될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한편 단양천댐 건설은 기후위기에 따른 치수의 성격보다 수도권 반도체 공장의 물대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와 앞으로 정부 설명과 대응에 따라 반발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청주 흥덕 이현희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 의원이 선거 공보물과 TV토론회에서 전과 기록을 허위로 설명했다는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국회의원은 무죄였고 자신은 보좌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존 수영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생존 수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에서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호에 맞춰 힘차게 노를 젓는 학생들. 보트가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자 위급 상황을 가정해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이어지는 인명구조 교육. 친구 구해줘야지. 어떻게 구해줘야 돼? 안쪽 손 잡고. 자, 올려주는 거야 쭉. 해양경찰 특공대원의 구호에 맞춰 힘껏 구명조끼를 잡아 보트 위로 친구를 끌어올립니다. 해변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도 실습해봅니다. 바다에서 진행된 이번 생존 수영 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56명. 학생들은 이틀 동안 이론과 실기까지 바다 위의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10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속 누워 뜨고 있다가 구조를 계속 기다리고 계속 생존 수영 배운 걸로 해가지고 계속 있어서 구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생존 수영 교실에는 해경특공대원 14명과 구조정,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바다에서 실제로 파도를 맞으면서 이제 실제로 떠 있어 보면 그 느낌과 이런 공기와 이런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은 사실 바다에서 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도와 추자도를 제외하고는 바다에서 생존 수영 교육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옷 입고 물에 뛰어드는 그리고 사람을 구하고 내가 살아나는 그런 훈련을 진짜 생존 수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던 생존 수영 교육의 틀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까지 도내 4개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존 수영 교육에는 2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충북에서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백일의 환자는 모두 308명으로 지난해 5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 37명이던 신규 환자가 6월 109명, 7월 160명으로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백일의 환자의 98%가 10대 이하라며 추가 예방접종과 의심 환자들의 등교 중단 등을 권고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 보은군 지부가 반복 민원을 제기한 60대를 고발했습니다. 전곡로 보은군 지부는 지난달 보은군 공고문의 일부 오기를 빌미로 수십 차례 전화를 반복하고 답례품을 요구해 공무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곡로 보은군 지부는 지난해 3월 악성 민원에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충북 중부권 4개 지자체가 공동 장사시설 부지 공모에 나섭니다. 음성군과 진천군 등은 30억 원 규모의 기금 지원과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내걸고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92일 동안 중부 4군 공동 장사시설 사업 부지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4군 공동 장사시설은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화장로 6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을 모두 갖춘 종합 장사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충북 도내 학교의 성면 건축물이 2026년까지 모두 철거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299억여 원을 들여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42곳의 성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2026년까지 1,131억 원을 들여 도내 모든 학교의 성면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 학교 658곳의 등록 면적 대비 성면 제거율은 75.6%로 아직 206개 학교에 성면 건축물이 남아 있습니다. 청주시가 도농 재생 등을 전담할 재단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 등이 참여한 청주시 활성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정관안 의결 등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가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도시 재생과 상권 활성화, 농촌 활성화 등 성격이 비슷한 여러 재생 사업들을 통합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주 지역 법정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충주시는 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30도로 웃돌며 후텁지근한데요.